자, 이 그라디언트 도구는 도구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요. 주로 옵션 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라디언트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서로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색조를 뜻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주로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해 왔다면 그라디언트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색상군들을 하나의 색상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따로 그라디언트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그라디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우선 기존의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바로 이동하셔서 그라디언트 편집 부분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라디언트가 보여지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역시 어딘가에 이 색상을 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화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 영역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원하는 부분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그 드래그 해주는 영역에 그라디언트가 그대로 입혀져서 채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기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옵션 막대 부분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색상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그라디언트 편집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편집창이 열리면 하단 부분에는 컬러 슬라이더 바가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러핀을 선택하면 그 컬러핀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요. 또 색상을 추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컬러 슬라이드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컬러핀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된 컬러핀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얼마든지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컬러핀을 많이 넣어서 필요 없는 색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컬러핀을 제거해서 색상까지 함께 지워줄 수가 있겠죠. 자, 색상핀을 지우실 때는 색상핀을 클릭하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당겨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바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상의 위치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통 0에서 100%까지를 전체로 놓고 여러분들이 나는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할 건데 두 번째 색깔은 정확히 중간 부분에 왔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그 중간 부분은 50%가 되는 지점이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위치는 얼마든지 정해주실 수가 있지만 직접 값을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50이라는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컬러핀이 정중앙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위치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포토샵으로 가서 직접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도구는 페인트통 도구와 함께 이렇게 묶여 있게 되는데요. 자,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 주니까 옵션 바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그라디언트가 보여지고 있죠. 지금 보여지는 그린과 흰색의 그라디언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만들어진 그라디언트입니다. 자, 우선 어떤 그라디언트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옵션 바 부분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이 옆쪽에 보여지는 작은 화살표 부분을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라디언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역시 설정 부분에서 우리가 목록 부분을 작은 축소판으로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색상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축소판 사용하게 되면 색상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목록을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과 이름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는 색상이, 뒤쪽 부분에는 이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저는 큰 축소판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가장 앞쪽 부분에 보여지는 이 값은 바로 전경색과 배경색을 섞어준 거고요. 두 번째 보여지는 값은 전경색과 투명으로 바꿔준 값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값은 당연히 검정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그라디언트이겠네요. 자, 우선 이 창 좀 닫아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전경색의 색상을 바꿔주게 되면 따라서 그라디언트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경색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저는 창을 닫아주고 제가 레이어 1번에 그라디언트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는 방법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하시든 무조건 채색이 됩니다. 자, 저는 클릭하고 이제 드래그를 좀 해볼 건데 자, 제가 드래그를 하니까 이렇게 선분 하나가 보여지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해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좀 비스듬히 놓을 것이 아니라 똑바로 놓고 싶다. 자, 그러실 경우엔 당연히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5도, 90도, 이렇게 180도로만 이동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만들어지는 그라디언트가
그대로 채색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는 배경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지 윗부분에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저도 역시 이미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해줬고요. 자, 저는 장미 이미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린 이미지 위에 제가 레이어 하나 추가해주고 방금 우리가 만든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이렇게 제가 그라디언트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해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색상이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우리가 작업하던 파일로 돌아올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사선 방향으로 놓고 싶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직선으로 놨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굳이 삭제하실 필요 없이 덧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여러분들이 불투명도 값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가 윗부분에 다시 한번 덧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이렇게 덧칠해 주시게 되면 다시 색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방향을 반대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찍은 점이 첫 색상, 두 번째 찍는 점이 마지막 색상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반대로 놓으실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나는 이 보라색 계열이 조금만 들어오고 흰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첫 번째 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는 선의 길이를 짧게 놓으시게 되면 색상이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마지막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중앙 부분에다 한번 이렇게 짧게 드래그 해볼까요? 그러면 중앙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 형태가 그대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는 가지고 있었던 색상이 전체적으로 채워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화면 전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채워줄 수도 있지만 나는 원형 안에다가만 그라디언트를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안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바깥쪽으로 크게 드래그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선택 영역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 안에만 색상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 잡을수록 색상이 조금 흐릿하게 들어오죠. 자, 왜냐하면 그라디언트가 실제로 아주 크게 잡혔는데 보여져야 될 영역은 정확히 원 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에만 색상을 채워주게 되는 거고 사실은 아주 넓게 그라디언트가 지금 적용이 된 거죠. 자,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짧게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아주 색상의 대비가 강렬한 그라디언트로 작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모두 다 선택해서 이 색상을 제거해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한번 선택을 해서 색상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드래그 해주면 드래그 해주는 방향대로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죠. 자, 취소해주고 자,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비슷한 값이 있는데 옆부분에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투명하게 만들어진 그라디언트가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채색을 해보고 아래쪽에 있는 배경 눈을 감겨볼게요. 자, 그랬더니 제가 드래그한 지점에만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옵션 부분에 투명도라는 값 체크를 딱 풀어버리시고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투명한 바탕은 보실 수 없게 되고요. 나머지 색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탕이 투명한 그라디언트를 제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투명도가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저는 이 그림은 지워주고 우리가 사용해 볼 값은 바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방식 5가지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값이 바로 선형인데요. 말 그대로 선의 형태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보통 배경으로 많이 사용하는 값들은 보통 이렇게 투명하거나 전경색과 배경색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제가 한번 투명한 값을 적용해 볼 거예요. 자, 저는 아래쪽에서부터 클릭할 거니까 이 부분에 보라색이 들어오겠죠. 자, 저는 아주 짧게 드래그 해줄게요. 자, 그러면 아주 희미한 값이 아래쪽에만 적용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좀 길게 주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선분의 길이를 늘려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의 적용 범위도 따라서 넓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처럼 주시는 방법이 바로 직선형의 그라디언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있는 방사형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방사형은 지금 아이콘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원의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주겠죠. 똑같은 색상인데 원의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확인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색상을 변경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선형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들어오겠죠? 자, 우리가 하지만 방사형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색상들이 둥근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색상은 지워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각진 그라디언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각진 그라디언트는 제가 시작한 점에서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한 바퀴 뺑그르르 돌아서 이렇게 중앙 부분이 꼭지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특수한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제가 다른 부분 좀 짧게 드래그 해보게 되면 이 부분에만 이렇게 꼭지점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색상들로 채워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다 지워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반사 그라디언트 한번 적용해서 사용해 볼 거예요. 자, 반사는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하시면 마치 선형 그라디언트와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드래그를 해볼까요? 자, 우선 저는 Shift 키까지 눌러서 똑바로 드래그를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선형을 사용했을 때하고 차이가 전혀 없죠? 자, 저는 다시 선형으로 바꿔서 드래그 해볼게요. 자, 아주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워주고, 자, 우리가 이렇게 반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전체를 드래그 하시면 그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요. 화면에 반만 드래그 해주셔야 반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러분들의 확인을 돕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도 좀 바꿔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선명한 색상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까 선형부터 먼저 선택해서 짧게 드래그 한번 해줄게요. 자, 지금 한 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제가 레이어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눈 감겨주고 이번에는 반사 선택해서 짧게 드래그 해줄게요. 자, 여러분 차이가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짧게 드래그 했을 때 같은 그림이 대칭이 돼서 한쪽 면에 똑같은 그림이 더 나오는 게 바로 반사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이아몬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다이아몬드를 선택해 주게 되면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형태, 사각형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디언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어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값을 낮춰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옵션에서도 그라디언트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레이어 하나 추가해 줬고요. 이 부분에 먼저 값을 줄게요. 그라디언트를 34%로 놓고 드래그 해주게 되면 아주 흐릿한 그라디언트가 들어오죠. 자, 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의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한다고 해서 값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그라디언트의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드래그 했을 때는 이제 100%가 나오는 거죠. 자, 옆쪽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반전, 디더가 보여지죠. 자, 우리가 투명도는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자, 반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 값을 그대로 두고 반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푸른색이 앞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브라운이 더 앞쪽으로 왔죠? 자, 제가 드래그 해보게 되면 색상의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조금 전과는 반대 색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디더인데, 자, 디더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군들이 모여지게 될 때 색상들마다 약간의 떨림 값을 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색상이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디더인데요. 자, 이 값을 끄셔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값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놓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다시 선형으로 바꿔줬고요. 이번에는 나는 기존에 있는 그라디언트 형태는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색상 값들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다. 자, 그러실 경우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옆부분에 있는 버튼이 아니라 이 색상 창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그라디언트 편집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값들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보여주는 슬라이더가 보여집니다. 바로 색상 슬라이더죠. 자, 나는 기존의 색상 말고 새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색상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 놓고 저장하시는 편이 더 낫겠죠. 자, 저는 이 값을 먼저 삭제할 거예요. 자,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라디언트 제거해 줬고요. 자, 이번에는 저는 색상 값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위쪽 부분에 이렇게 검정색 핀이 2개가 보여지고 아래쪽 부분에는 오렌지 핀 2개, 중간에 옐로우가 들어와 있죠. 자, 지금 현재는 컬러 핀은 3개고 위쪽에 보여지는 이 핀은 바로 투명도 핀입니다. 우리가 그라디언트 전체의 불투명도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에서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 놓고 값을 변경할 수 있지만 지금 사용하는 이 불투명도 핀들은 색상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색깔을 섞어서 만들 때 그 중에 하나의 색상에 투명도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 세 개의 색상이 모두 다 조금씩 다른 값의 불투명도를 적용할 때 바로 이 불투명도 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색상부터 볼 건데 제가 이 세 개의 컬러 핀 중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핀을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윗부분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색이 들어오죠? 선택이 됐다는 의미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색상 부분 보여지고 위치 값이 보여지죠? 자, 제가 이 색상 부분 클릭해 보게 되면 컬러 피커 창이 화면에 열리게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마젠타 계열로 바꿔볼게요. 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지금 색상 값이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전 이 노란색을 좀 바꿀 거예요. 자, 핀을 선택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옐로우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이언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값을 변경해 주고 이번에는 마지막 오렌지 색깔도 저는 다른 색깔을 줄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푸른색 계열을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바뀌었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줄 거예요. 자, 등록됐죠? 자, 확인 눌러주고 제가 만든 이 그라디언트를 드래그를 한번 해서 화면에 채워볼게요. 자, 그럼 색상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방사형을 선택하면 원형으로 그려질 거고 각진 값을 선택해 주시면 시작점 부분이 이렇게 볼록 올라오겠죠. 자, 역시 반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짧게 드래그 해주면 똑같은 값이 대칭이 돼서 넘어올 거고요. 자, 다이아몬드 선택해 주게 되면 사각형 형태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다시 그라디언트 편집기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번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아니라 5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색상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컬러 핀이 있어야 이 부분에 색상을 넣어주겠죠? 자, 제가 원하는 부분, 이 부분에 나는 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컬러 핀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컬러 핀을 이용해서 색상을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저는 화이트 색상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제가 흰색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흰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 흰색 컬러 핀을 조금만 앞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핀을 클릭하시고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이 흰색이 조금 더 분포가 넓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흰색 분포가 조금 좁은 편이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간 부분에 보여지는 마른 목골 핀을 클릭하고 옆쪽으로 조금 밀게 되면 흰색의 분포가 더 넓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나머지 색깔들은 그 대신 경계 부분이 조금 진해지겠죠. 자, 저는 다시 이 핀의 위치를 이 색상 사이 중간으로 옮기고 싶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옮겨주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중간으로 옮기는 건 좀 어려우시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값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위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중앙 부분으로 이동했죠. 자, 여러분들이 값을 주고 바로 엔터 눌러버리시게 되면 편집창은 닫혀버리게 되니까 그냥 값만 주고 마우스의 위치를 다른 쪽으로 변경해 주시면 이제 이 값은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파란색도 조금 이동을 해줄게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파란 색깔 핀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먼저 파란색 핀 선택할 거예요. 자,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제가 드래그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컬러 핀이 제거가 되죠. 자, 제가 컬러 핀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색상이 들어왔죠? 자, 나는 이 컬러 핀들을 또 다 지워주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고 이 부분에 보여지는 삭제 버튼도 있죠. 자, 선택된 핀을 지워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핀들을 다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삭제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핀들은 제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편리한 값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화면에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불투명도 한번 조절해 보러 들어갈게요. 자, 우선 저는 색상수를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앞쪽에 있는 마젠타를 선택을 해줬는데요. 자,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불투명도만 조절하실 경우에는 불투명도 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불투명도가 100%라고 보여지고 있죠. 자, 저는 이 값을 50%만 줄 거예요. 자, 지금 앞쪽 색상이 흐릿해졌네요. 자, 그러면 50%에서 점점 100%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중간 부분에 한번 진해졌다가 다시 흐려지고 싶다 그러면 역시 이 불투명도 핀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핀이 하나 더 들어왔죠?
자, 저는 이 값은 100%로 다시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아주 흐릿하게 시작해서 점점점 진해지겠죠? 자, 위치 값도 제가 50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있는 핀 선택할게요. 자, 지금 이 값은 100%죠? 위치는 그냥 100에 둘 거고요. 불투명도 값만 조절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30%를 줄까요? 그러면 더 많이 흐려진 값이 되겠죠? 자, 저는 이 파란색 핀도 50 위치로 옮겨주고요. 자, 그럼 이제 마음에 드니까 제가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저는 이 그림 다 지워줄 거고 제가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투명한 부분도 있고 점점점 진해지다가 다시 투명해지는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지금 만든 색깔을 이미지 위에도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 레이어는 제가 선택해서 색상 제거해주고 방금 만든 그라디언트를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뿌려보게 되면 중앙 부분의 장미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나머지 값들은 조금 투명하니까 잘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불투명도 값을 조절해서 색상을 만들었지만 이 값을 또다시 레이어에서도 조절할 수 있죠? 자, 저는 다시 레이어 불투명도 값 한번 조절해 볼게요. 30을 줄까요? 자, 그러면 이미 투명한 상태에서 레이어에서 또다시 투명도를 주니까 더 많이 투명해지는 값으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그라디언트로 돌아갈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라디언트 유형을 좀 바꿔서 사용해 볼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색상을 불러들여서 색조를 만들었죠. 자, 이번에 제가 노이즈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색상을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값이 그냥 들어오게 되고요. 제가 이 거칠음 정도를 조금 조절해 주게 되면 밝기나 거칠음 부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제가 한 81% 정도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실제 색상 모델 부분으로 오셔서 붉은색 부분의 색깔을 조절해 주시게 되면 지금 붉은색이 어둡게 표현이 되죠. 자, 그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린 컬러를 조절해서 톤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직접 색상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블루 부분도 이렇게 밝게 좀 빼볼게요. 자, 레드도 좀 밝게 뺄까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색상이 점점 파스텔 톤에 가까워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옵션 부분에서 색상 제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색상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투명도를 추가시켜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가 아니게 빠지는 부분들이 듬성듬성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선 전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제가 다시 100%로 돌려놓고 방금 우리가 노이즈를 선택한 그라디언트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빗면 형태로 들어오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이즈로 사용하는 이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색상값 자체로 사용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빗금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필터와 함께 묶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패턴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라디언트는 두 가지 방식, 단색과 노이즈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